네, 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교육의 진심을 담다 영어과 김영석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강화 기숙학원 선택에 있어서 1년간 대략적인 커리의 방향하고 초반에 뭐 1년 여러분들 그 등급대를 다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무리니까 시즌 초에 여러분들 등급대별로 어떻게 선택 수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 영어 영역에서 강남하이버 기숙학원 연간 학사 일정을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정규반이 개강하는 2월에서 4월, 그 다음에 시즌 2는 5월에서 6월, 6월 평가원이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어떤 나름의 개별 진단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7월부터 다음 9월 평가원까지를 시즌 3, 그리고 구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능 11월까지를 시즌 4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영어 영역, 영어과 같은 경우는 수업을 어떤 요일에 우리가 듣게 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선택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사 강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교재라든지 또 학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미리 한번 또 안내를 드릴게요. 교재 같은 경우는 미니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을 유형별로 편집해 놓은 기출 클리어라는 교재, 그리고 구문이나 어법, 뭐 이런 테마의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투스의 양질의 컨텐츠를 또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매달 보는 이투스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고난도 유형만을 알짜배기로 편집해서 변형 문제를 만든 고난도 8이라는 그런 또 시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트 모의고사 등을 여러분들이 주말에 또 한 주간의 공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컨텐츠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수업적이라든지 교재적인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과 밀착해서 대면에서 받을 수 있는 에이드, 도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멘토링이 있습니다. 보통 이 멘토링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고 특정 약점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저희 강남하이프 기숙학원에는 멘토링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과 개별 스케줄을 짜서 일주일에 뭐 한 번 혹은 두 번,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등급대에 맞게 일종의 뭐 미니 과외라고 할까요? 그런 또 어떤 도움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목, 뭐 영어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추가하시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질의응답, 그날 수업을 듣고 나서 해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한 주간 그 담당 내가 선택한 선생님 수업에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시즌 1, 2, 3, 4까지 시즌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학사 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즌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알려드리면 2월 20일부터 4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짐작을 하셨겠지만 일단 시즌 1이다 보니까 개념의 완성, 영어에도 개념이 물론 있겠죠. 개념의 완성과 이 완성된 개념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 시즌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즌을 시작할 때 나에게 과연 어떤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우리 하이퍼 기숙학원만의 장점이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일단 시즌 1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즌 뭐 2나 3이나 4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때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진단평가의 목적은 말 그대로 진단평가이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 수준에서 내가 어떤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쉬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시된
그 대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진단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시즌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그죠? 뭐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방학 같은 경우에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게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수업이 뭐 맞지 않아서라든지 뭐 억지로 일단 한 시즌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그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의욕이 앞선 수업 선택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각 시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단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물론 이건 이제 강사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 개념을 완성을 하고 그 깊이를 넓혀야 되겠죠. 그때 꼭 필요한 부분이 영어 영역에서는 어휘, 그 다음에 구문, 그 다음에 맞춤형 해석이 있습니다. 이 어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어다 보니까 어휘의 중요성을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투스 컨텐츠 중에 자랑 중에 하나가 워드마스터 2000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단순히 학생에게만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외워 이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머릿속에 캐비넷에 잘 넣어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적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문 수업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구문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일단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뭐 단락이라든지 뭐 독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문장부터 읽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저는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딩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업이 일단 시즌 1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독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단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등급대에 포진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입 파악, 어휘 어법, 빈칸 추론, 글의 순수한 문장 삽입 등 다양한 기출에 반영이 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역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4등급 대 학생들이 당장 뭐 의욕이 앞서가지고 뭐 빈칸 추론을 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문 수업이랑 대입 파악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선택의 선택지가 존재를 합니다. 시즌 1은 개념의 완성과 그 깊이를 넓힌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시즌 1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시즌 2는 우리가 이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의 이제 이 시즌의 당면 과제는 6월 평가원이겠죠. 여러분이 의욕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한 공부를 과연 내가 중간 평가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시즌 2에는 6월 평가원 대비랑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유사 문항 문제 풀이가 집중이 되는 기간이 시즌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 1에서 배웠던 개념의 체화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 어휘는 똑같습니다. 사실 어휘라는 부분은 영어 영역에 있어서는 수능을 보는 그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1에서 제가 선생님이 구문을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즌 2에 가서는 실전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는 단계에서 문장을 분석해서 읽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시즌 1에서 어느 정도 개념의 완성과 깊이를 했다면 이제는 리딩으로 넘어가요. 리딩. 자, 리딩이라는 거는 그냥 문장을 말 그대로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쭉 의미 단위로 읽어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여기 뭐 접속사가 뭐가 있고 수식어가 뭐가 있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쭉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가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문장을 물 흐르듯이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구문이 조금 더 고급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시즌2의 수업의 또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즌1과 차이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라든지 구문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깊이를 더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어떤 독해 지문을 통해서 인풋의 다양성을 만드는 게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인풋이 다양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매달 보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뭔가가 이렇게 깨지지 않는 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물론 이제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찰을 해야 되겠죠. 이때 그 스스로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게 다양한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인풋이라는 거는 학원에서 제시가 되는 여러 유사 문항의 컨텐츠를 소화를 하고 또 선생님들 수업에 특화되어 있는 개별 핸드아웃, 프린트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시즌2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9월 평가원 대비를 위해서 이제 약점, 내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나가다 보니 특정 유형의 약점이 있다. 이런 약점 보완이랑 이제 고난도 문항까지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걸 키워드로 우리가 시즌 3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약점 유형의 보완 같은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혼자서 분석해서 알아내실 수도 있겠지만 매달 보는 모의고사와 또 아까 선생님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그 유형별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코드의 해독과 집중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는 게 시즌 3이 된다. 근데 시즌 4는 다 아시겠지만 대망의 수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고에 대한 수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전의 고수가 되자 이걸 키워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번, 2번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초에만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등급과 4등급 학생들, 이제 70점대 초반이나 그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일단 집을 짓는다고 치면은, 콘크리트 붓고 뼈대를 세우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시즌 1에도 강조를 했지만, 어휘에 대한 누적 학습이 정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이 단어를 누적을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prepare, 준비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제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외우실 때는 표제어 중심, 두 번째 누적을 할 때는, 예문 중심. 그죠? 이 예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워드마스터 2000에 있는 베스트셀러에 예문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예문을 통해서 표제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적을 하실 때는 표제어와 예문과 또 책에 역시 제시되어 있는 파생어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휘에 대한 눈을 넓힐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문장 해석, 구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꽤 오랜 시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투스에 준비되어 있는 인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학원에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할 텐데 너무 의욕만 앞서서 양으로 뭔가 승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양보다는 질,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한 지문이라도 어휘와 문장 학습하신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반복하는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수업과 아까 또 말씀드린 멘토링 수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 등급대 학생들이 아마 시즌 2에 가서는 상당히 영어 공부에 대한 재미도 좀 붙고 좀 원활하게 수업을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등급에서 3등급인데 제가 이제 이걸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죠. 8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후반까지. 이 학생들을 이제 제가 단연간 지도를 해 보니까 이 학생들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애매모호함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닌 그 애매모호함이 존재하는 구간이 이 등급대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 이제 3, 4등급 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어휘 단단하게 다지시고, 여기 하나 추가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한 50%는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나 시험 이후에
몰랐던 어휘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등급대 학생들도 의외로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거 접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튕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좌, 학기 초다 보니까 강좌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인풋의 다양성. 여기에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기하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필기라는 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판서해 주는 거를 수동적으로 적어 하면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했던 단락의 내용을 돌아가셔서 스스로 내용을 한번 교재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필기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초반에 완성을 하시면 그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방법은 수업과 진단평가 및 한 문항 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1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급대 학생들이 실력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닮아다 보는 시험 성적에 많이 또 휘둘리는 경향이 있죠.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내가 요 정도 좀 완성이 됐다 해서 그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앞에서 쌓아놨던 게 다 휘발이 되거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대 학생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키워드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에다가 저희 또 학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한 문항 더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요 등급대 학생들은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과목 선생님들과 어떤 1대1 대면 혹은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한 문항 더 집중 학습을 하시고 또 선생님이 제시해 준 어떤 핸드아웃을 피드백을 또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시즌 초 학습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등급과 2등급 대 학생들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 나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본인의 학습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점 파악을 명확하게 그래서 1번 어휘 읽어보시고 2번 구문 아까 2, 3등급 대 학생들에게 설명했던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강좌를 별도로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인풋의 다양성과 스스로 하는 필기인데 이 등급대 학생들은 단순히 이제 정리를 떠나서 그 공부한 지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 논리를 머릿속에서 매핑을 할 수 있는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약점 유형 보완과 파악과 보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 등급대 학생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학습 성향을 본인이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지만 나는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수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1, 2등급 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형의 학생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수업이 없이도 일단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너무 필요한 다른 과목,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을 먼저 듣고 영어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역시 진단평가라든지 선생님들과의 초반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제 시즌 초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단평가나 상위권 학생들도 분명히 반복되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역시 한 문항 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과의 1년간 학습 일정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시즌 초 학습 방향이고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설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모토처럼 교육의 진심이 느껴지시죠, 그죠? 다양한 콘텐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개별 피드백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정규반에서 만나볼 시간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